일주일 동안 냉동실에 두고 퇴근한 워킹맘도, 아이가 바지가랑이 갖고 느려져 밥할 시간 없는 엄마들도, 하원하고 급하게 집에 온 엄마들도 바로 꺼내서 만들 수 있는 5개의 저녁 메뉴 밀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장보기 목록부터 밀키트 준비법, 레시피까지. 이 밀키트로 월화수목금 엄마 아빠 그리고 30개월 아이가 건강하고 맛있게 저녁 한 끼 든든하게 해결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밀키트로 준비하는 5가지 저녁 메뉴는 버섯전골, 뚝배기 불고기, 닭볶음탕, 함박스테이크, 돼지고기 솥밥이에요. 많이 먹는 3인 가족 일주일치 전체 장보기 목록은 여기 있어요. 재료 중 청경채와 속초는 먼저 물에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고, 기본 채소인 당근, 대파, 양파 준비. 배추는 있으면 준비하세요. 저는 집에 냉장고에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당근, 양파, 대파 같은 기본 재료도 이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각 메뉴 밀키트에 맞게 손질해주면 좋아요. 저는 당근 3분의 1개 당근 채 썰기, 파채 칼로 파채 썰기, 양파 1개 채 썰기를 했습니다. 1일차 메뉴인 버섯전골 밀키트를 만들어 볼까요? 세척해둔 150g 숙주 모두 넣고, 새송이 버섯 2개, 팽이버섯 1봉, 느타리 버섯 1봉지, 불고기용 소고기 500g입니다. 3일차 메뉴인 뚝배기 불고기에도 같은 고기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밑간해 둘게요. 이렇게 밑간해 두어도 아이가 먹기에 전혀 짜지 않아요. 앞에 준비한 채소와 밑간한 고기로 첫 번째 밀키트인 버섯전골 완성입니다. 두 번째 밀키트는 닭볶음탕입니다. 어른이랑 아이 거 한꺼번에 만들다가 마지막에 소스만 다르게 할 예정이에요. 당근은 반달 썰기나 은행잎 썰기, 양파와 대파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줘요. 닭은 냉장 보관할 예정이라 2일 안에 꼭 먹어주세요. 세 번째는 서진이네 뚝배기 불고기입니다. 어른용, 아이용 똑같이 만들다가 간 세기만 조절할 거예요. 밑간한 불고기는 바로 냉동하고, 이렇게 하면 소미 한 끼용으로 고기 양은 충분하거든요. 90g 진짜 충분해요. 50g 전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모두 어른용으로 냉동해 둡니다. 양념한 상태에서 바로 올려두고, 필요한 채소도 미리 준비할 건데요. 파채 쪽은 양파, 당근 채 썬 거, 팽이버섯 1봉지, 진공 용기에 냉장 보관할 거예요. 이렇게 메뉴를 정해두었다가도 외식할 일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나도 신선하도록 진공 용기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주물 냄비에다가 냉동된 고기 넣고 채소들을 넣어가지고 바로 육수에 끓일 예정입니다. 당면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불고기 뚝배기 전골에는 저는 팽이버섯만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렇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함박스테이크 만들기. 팩에 있는 돼지고기 다짐 육죽 200g은 솥밥에 쓸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함박스테이크를 만드는 데 씁니다. 제가 해보니까 돼지고기 100g 정도 더 넣으면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대파 같은 거 넣으면 좋은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위해서 여기다 빵가루랑 소스만 해서 그냥 바로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반죽기에 3-4번 정도 돌렸어요. 이렇게 반죽이 완성되면 아이용은 작게, 어른용은 손바닥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치즈를 안에 넣어두면 치즈 함박이 되어요. 제품은 쿠팡 공건 프레쉬 모짜렐라 보코치니 제품이에요. 냉동 보관 가능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무첨가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반죽을 할 때 손에 물을 묻혀 만들면 손에 덜 달라붙어 모양도 훨씬 예쁘게 만들어진답니다. 준비해둔 모든 재료를 다 꺼내요.
큰 전골 냄비에 다 넣고 육수만 넣으면 됩니다. 혹시 육수가 없다면 바쁜 날에는 이렇게 물과 함께 첨가물이 없는 멸치 액젓을 써주면 돼요. 중간중간 뭉쳐있는 고기를 잘 풀어주고요. 소면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아니면 가져가겠어. 날빨. 냉동해둔 고기 꺼내고 필요한 당면 꺼내서 물에 불려둡니다. 당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서지인의 뚝배기 불고기는 양념장이 더 필요해요. 달달하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이 소스는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 거에는 1스푼, 어른 거에는 2스푼을 넣어서 간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린 동안 소스를 먼저 만들어요. 물이 끓으면 생닭을 넣어서 한번 데쳐줍니다. 이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데친 닭은 새로운 물을 받아 한 번 더 끓여줍니다.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우러난 닭육수를 바로 버리지 않고 그릇에 담아 따로 빼두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뒀다가 나중에 물이 졸아들어 물 추가가 필요할 때 맹물이 아니라 이 닭육수 물을 쓰면 맛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닭볶음탕의 성공 여부는 물량 조절인데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 없어요. 소미는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더라고요. 기름을 두르고 함박스테이크를 구울 준비를 합니다. 이런 두꺼운 고기 구울 때마다 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처럼 약불에 뚜껑을 닫고 천천히 익혀보세요. 그리고 정 안 익는다 싶으면 물을 약간 추가해서 뚜껑을 덮은 뒤에 찌듯이 구우면 타는 거 없이 잘 구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불의 세기를 꼭 약불로 하셔야 됩니다. 소미 계란 없는 거 어떻게 알았어? 자, 마지막 날은 돼지고기 솥밥을 할 건데요. 이때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다 털어서 넣을 예정이에요. 쌀은 꼭 20-30분 불린 뒤에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시고요. 이렇게 육수를 넣어 한 마디 정도 올라오게 물을 붓습니다. 돼지고기 다짐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소스를 붓고 졸여줘요. 솥밥을 처음 불에 올렸을 때는 강불에 물이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약불로 낮춘 뒤에 타이머 15분 해둡니다. 저는 인덕션 샤넬 돌고 15분 해뒀어요. 그리고 곧바로 돼지고기 다진 육과 남은 브로콜리, 당근을 넣고 익혀줍니다. 이때 당근은 꼭 15분 타이머 맞추기 시작할 때 넣어야지 푹 익어서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감이 됩니다. 일을 하든 육아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결국엔 뭐든지 잘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더라고요. 잘 자고 잘 먹고 보통 이 잘 먹는 걸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아서 바쁜 일을 선택하는 분들은 건강한 집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 몸이 탈이 나서 강제로 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일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건강한 집밥과 일, 두 마리 토끼는 저랑 같이 잡아봐요.